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이 구멍으로 우리의 피지샘이라는 것이 모공에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피지도 같이 분비되는 통로이기도 하죠. 코나 앞볼이나 이런 데 자세히 보면 까맣게 블랙헤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현미경을 보면 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박피성 아니면 비박피성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부에 무리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를 했을 때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효과가 좀 더딘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피부에 홍반이나 어떤 화상이나 그런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고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 좀 심하게는 영구 홍조가 남는 경우도. 모공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매끈한 피부를 갖고 싶으신 거죠? 사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부분 중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마스크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철에 마스크 끼고 운동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공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늘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모공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모공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이 구멍으로 우리의 피지샘이라는 것이 모공에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피지도 같이 분비되는 통로이기도 하죠. 모공 고민을 우리가 디테일 있게 환자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 눈에 띄는 동그랗게 뻥뻥뻥뻥 뚫린 이 모공, 커진 모공을 치료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탄력이 많이 늘어져서 가로 모공이라고 하죠. 모공이 찌그러져 보이는 부분, 이것을 좀 더 예쁘게 모공이 티나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이 뭔가요?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모공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은 저널을 한번 보면은 크게 메이저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서 그 터널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 부분이 커진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탄력이 떨어진다. 노화가 되면서 우리 어떻게 돼요? 콜라겐이 막 떨어지잖아요. 엘라스틴도 떨어지죠. 모공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탄력이 떨어지면 그 부분도 같이 피부가 탄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모공도 같이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털 때문에 모공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거 얘기 좀 금시초문일 것 같은데 모공은 털이 나오는 구멍이죠. 근데 그 모공 안에 털이 있게 되면은 이 코나 앞볼이나 이런 데 자세히 보면 까맣게 블랙헤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현미경을 보면 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털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는 경우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피지 분비가 늘어났다. 그래서 모공이 커졌다.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저널을 한번 보시면 이제 주로 붉은색 부분이 피지 분비가 좀 많다 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T존이랑 나비존 부분이 좀 유의하게 붉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공이 많이 보이는 일명 T존과 나비존이잖아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다 하는 부분은 거의 모공이 커졌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치료의 방향은 결정됐어요. 피지 분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집에서, 병원에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탄력 감소인데요. 이 경우 주로 뺨 쪽에 특히 코 옆에 안쪽 부분이 탄력 감소에 의해서 모공이 확장되는 현상인데요. 탄력이 늘어진 피부는 어때요? 이렇게 나이테 모양으로 가로 모양으로 피부결이 이렇게 무너지죠. 그러면서 가로주름이나 세로 모공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화가 되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뺨 쪽에 이 모공은 피지 문제가 없어도 노화가 되면은 오히려 피지 분비가 많이 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공이 더 커지게 되는 현상이죠.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되면 피지 분비량이 확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공이 줄어들지 않고 다시 또 길쭉하게 늘어져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오면 이는 노화로 인한 탄력 감소로 인한 모공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털에 의한 모공 확장인데요. 모공 가운데 검은색으로 색칠한 것처럼 의외로 블랙헤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 그 부분에 털이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공 안에 털이 이렇게 들어져 있으면 모공은 계속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지만 반쯤 열린 상태로 이렇게 오픈된 상태가 되겠죠. 자, 모공이 계속 오픈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공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심플해요. 제모를 하시면 많이 해결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큰 원인을 들어보니까 내 모공이 왜 컸구나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모공 케어 방법이 좀 있나요? 집에서 하는 홈케어 당연히 있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영상을 튼 것도 있어요. 총 5가지 정도 홈케어 방법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씻는 거겠죠. 씻는 거. 보통 다른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 하루에 2번 세안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 세안을 2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중 세안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1차 세안, 2차 세안으로 나뉘는데 1차 세안은 우리 오일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 젤 타입이나 클렌징 오일 타입, 클렌징 밤 타입 이런 유성의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클렌징 젤 타입을 선호하거든요. 젤 타입으로 1차로 이렇게 롤링, 젠틀하게 롤링해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는 클렌징 폼으로 이제 노폐물이나 미세먼지, 우리 땀이 소금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모공을 청소를 해주면 모공 주변에 트러블도 좀 덜 생기고 빨리 빠져나가니까 모공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원리이겠죠. 자, 2번째. 이제 얼굴을 잘 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에 제품을 발라야 되는데 어떤 걸 바를 것인가 생각보다 어떤 거 바르시냐고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그냥 뭐 좋다는 거 발라요, 뭐 어성초 발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니 여드름도 아닌데 무슨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모공은 피지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지가 막히게 되면은 여드름을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 제품은 피지를 잘 깨끗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품을 선택할 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블랙헤드 그리고 여드름 이런 게 생기면 손으로 이렇게 짜는 분들이 있어요. 모공에 물리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 모공이 훼손되기 일쑤고 또 손에 있는 박테리아 때문에 모공에 염증이 생기고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 생기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모공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영 나는 짜야 되겠다, 병원까지 오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올리브 땡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압출기 팔아요. 그런 걸로 충분히 샤워하시고 각질도 좀 말랑말랑해지고 모공도 좀 오픈된 상태일 때 아주 젠틀하게 살짝 손에 스냅핑하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조금 이렇게 밀어내면 쏙 하고 잘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4번째는 미세 입자가 함유된 스크럽을 집에서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좀 건조하거나 피부가 많이 민감하거나 홍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정말 전형적으로 뻥뻥뻥뻥 뚫리고 우리 개기름이라고 하죠. 개기름 뿅뿅 나고 이런 피부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스크럽을 해주면 그래도 비교적 각질이 덮지 않고 깎여 나가면서 여드름도 덜 생기고 그 다음에 모공도 늘어나지 않게 잘 관리가 되는 방법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자, 5번째는 선크림. 선크림 요즘에 워낙 잘 나오고 유기자차, 무기자차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혼합 제제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내 피부에 적합한 선크림을 선택을 해서 저는 여름철에는 한 2-3번 정도 발라요. 운전할 때는 손등이나 이런데 광대에 김이 있는데 이런 데도 충분히 발라주는 게 좋아요. 광노화가 되면은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가루 모공, 아까 얘기 드렸죠?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선크림 주의해서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공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홈케어 말고 다른 것들도 또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한 홈케어는 모공이 더 늘어나지 않게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좋아지면은 뭐 살짝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더 늘어나지 않게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병원에 와서 시술의 힘을 좀 빌어야 조금 더 모공을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수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원인 3가지 있었죠. 피지 분비가 많다, 털이 있다, 그리고 탄력이 떨어졌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프락셀 레이저가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 과거에 우리 모공 치료에서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죠. CO2 프락셀 레이저, 일명 박피 레이저인데 그 레이저가 예전에는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사실 프락셀 레이저는 피지량을 줄이는 그런 원리는 아니고 탄력을 증가를 시켜서 모공이 작아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CO2 프락셀이나 어뷸 프락셀이나 이런 박피성 아니면 비박피성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부에 무리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를 했을 때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효과가 좀 더딘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피부에 홍반이나 어떤 화상이나 그런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고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 좀 심하게는 영구 홍조가 남는 경우도 저는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운이 좋게 회복이 잘 되고, 특히 두꺼운 피부, 남성 피부 있잖아요. 귤껍질 같은 피부, 이런 피부는 운이 좋게 잘 재생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정말 병원에 와서 잘 드레싱을 받고 염증 약도 먹고 잘 케어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잘 회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뭐 아니면 도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프락셀 레이저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좀 안 아픈 그런 치료가, 효과적인 치료가 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치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막 바늘구 주파라는 치료거든요. 이제 바늘구 주파 치료는 많아요. 뭐 시크릿도 있고 포텐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실펌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펌은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바늘구 주파 치료는 이렇게 저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탄력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지 분비량을 감소시킨다. 세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혈관을 많이 수축을 시킨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치료라서 결과적으로 안티에이징 되면서 모공도 줄이고 피지 분비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치료를 받고 나서 당일부터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요. 요즘에 치료 트렌드에 딱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이것은 아예 아프지 않다? 그건 약간 과장인 것 같아. 제가 받았을 땐 좀 뜨거워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올리지오라는 장비가 있는데, 올리지오는 당극성 고주파인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피부를 굽는 장비? 그렇게 생각해요.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치료받으면 엄청 뜨거울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KFDA 승인 받았고 화상이나 이런 염려 없이 우리 피부에서 1mm 깊이를 진피라고 해요. 거기에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모공도 있고 피지샘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시 열적인 자극을 줘서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다시 막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면 돼요. 근데 무슨 탄력 장비고 리프팅 장비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모공 장비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연관 검색 한번 찾아보세요. 올리지오 모공 치면은 쭉 나와요. 올리지오를 받았더니 특히 젊은 분들이 모공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 늘어나면서 진피가 꽉 채워지면서 모공도 같이 타이트닝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레이저를 받는 게 좋을까요? 실펌이냐 올리지오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각자 기전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훨씬 효과는 좋아요. 하나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봤더니 효과에 어느 정도 한계가 지어지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치료를 당일날 병행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해도 일상생활 복귀에 지장을 주거나 통증 때문에 시술이 중단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자, 우리 모공 치료는 사실 모공만 좁혀주는 게 아니라 젊은 피부로 돌아가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목구비가 어떤지 이런 거보다는 피부가 얼마나 고운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모공이 뭐 돈도 많이 들고 잘해봤자 뭐 20, 30%다 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공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공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더 관리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